자, 사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우리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고려로 넘어왔어요. 고려로 넘어온 뭐라는 거야?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3차시고 뭐라는 거야? 교과서는 45쪽부터 몇 쪽까지야? 47쪽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에 담긴 우수성과 당시 사람들의 우수생활 모습이란다.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었냐면은, 일단 그 전에는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과의 전쟁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려에 큰 전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몽골과는 칭기스칸이 이끄는 그 세계 최강 몽골군하고 전쟁을 했죠. 30년간 전쟁을 해서 지기는 했지만 그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어요. 간섭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삼별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처인성 전투, 그리고 충주성 전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김윤우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살리타를 전사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최씨 정권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날 수 있도록,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고려청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고려청자. 일단 토기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여러분 유퀴즈 그거 본 적 있나요? 유재석 씨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이제 큰 자기, 작은 자기 나오는데, 토기하고 자기를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굽는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굽하니까 굽네 치킨이 떠오르는데, 굽는 온도에서 토기는 비교적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서 그렇게 굽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선생님 높은 온도가 어느 정도예요? 200도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뜨거운 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흙을 낮은 온도에서 굽는 토기는 별로 안 이쁘겠지, 그치? 자기는 우리가 아는 백자나 청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백자나 청자 같은 것들을 자기라고 부르고, 굽는 온도가 엄청 높아요. 이런 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이에요.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본래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어디서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처음에 우리가 거란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거란하고 전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왜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면, 송나라하고 국교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청자를 만들었는데, 송나라와의 거래가 끊겼죠. 거래가 끊겨? 국교가 끊겼죠. 왜 끊겼을까요? 우리가 거란하고 전쟁을 해서 거란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송나라하고 그 수교가 끊기고 나서는 거란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거란과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도자기가 발달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 없지? 어떤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나라가 잘나서 청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럼 말도 안 돼요.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본래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고려에서는 상감이라고 하는 공예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상감청자라는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상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지만 진짜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던 청자는 여기를 다 이렇게 청색으로 칠하는 게 청자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좀 이렇게 하얀색도 돼 있잖아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그림을 그렸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인데, 어려운 테크닉이니까 선생님이 못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 토기가 있다. 기본적으로 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흙으로 팝니다. 흙으로
여기를 더 얇게 해볼까? 아니 흙으로 파는 게 아니고 칼로 파요. 칼로 얇게 여기를 파. 칼로 여기를 파서 칼로 여기를 판 다음에 다른 흙을 넣어요. 좀 다른 종류의 흙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류의 흙을 넣는다. 물론 이 정도로 다른 색깔은 아니겠지만 진짜 그림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의 흙을 넣어서 흙을 채워 넣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겠죠. 그렇죠? 흙을 새로 채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유약을 덧발라요. 유약을 덧발라서 구우면 이렇게 다른 색깔의 모양의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렇게 그렸는데 여기 되게 미세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되게 미세하게 그렸으니까 이게 정말 힘든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감, 글씨 너무 얇다.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를 상감 청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청자의 상감 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새긴 다음에 그걸 이제 파내는 거지.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다는 건 채운다는 거예요. 유약을 발라서 굽는 방법입니다. 청자를 만들려면 그릇을 만드는 흙의 종류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울 때 엄청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가마가 뭐냐면 가마가 이렇게 흙으로 쌓아서 도자기 굽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무늬 입구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불이 엄청 불이 막 있겠지, 그치? 불이 있으면 여기다가 도자기를 구운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가마를 구우면 이렇게 도자기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긴 다시 흙으로 다 막아. 흙으로 한참 뒤에 막은 다음에 어느 정도 한참 구워지고 나면 이 가마의 입구를 헐어서 이제 도자기를 꺼내죠. 가마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가마를 만드는 기술과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해야 했어요. 더불어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약을 만드는 기술. 유약은 이제 도자기의 겉에 바르는 그 약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약간 광택제? 그런 느낌인가? 고려 청자를 보면 고려의 도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임진왜란 때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엄청 많이 잡혀가요.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간송 전현필 선생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문화재 수탈에 맞서서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이 간송은 호죠. 호가 약간 뭐 율곡 이이 선생일 때, 율곡 이이 선생일 때 이이가 이름이고 율곡은 호예요. 전형필은 개인재산으로 문화재를 사들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청자상감 운항무늬 매병입니다. 이게 2만 원을 주고 매병을 샀는데 이게 지금 2만 원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당시에는 집 20채 가격에 해당하는 상상이 안 가죠. 이후에 일본인이 4만 원에 청자를 사겠다고 했지만 거절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간송미술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간송미술관은 1년에 몇 번 안 열어요. 그만큼 되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되게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되게 소중한 박물관이죠. 오죽했으면 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왔을까, 그지? 고려 청자는 주전자, 의자, 찻잔, 베개? 머리 아프겠는데? 향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청자는 만들기가 어렵고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서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고요. 고려 청자에서는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죠. 찻잔, 뭐 향로, 베개, 표주박, 고리문 의자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에도 박물관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미리 찾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뮤지엄이라고 여기서 검색하면 되는데 아까 칠보문이 있었잖아. 선생님이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칠보문이라고 검색해 봐야지. 왜 이래. 칠보문이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게 나오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여기 이거 있죠. 여기 이거 세 번째 거
청자 투각 칠보 문의 향로. 얘 한번 보겠습니다. 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적시대 한국 고려 경기도 개성 근처에서 만들어졌고 높이는 한 15.3cm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눕혀놓고 보면 이제 뭐 안쪽에는 좀 색깔이 바란 것 같기도 하죠. 뒤에 보니까 깨져 있네. 깨졌구나. 근데 엄청 어려울 것 같죠, 만들기가. 색깔이 조금 교과서에서도 예쁘게 보이긴 한데 조금 색깔이 바랜 느낌이 있고 하얀색 색이 보이는 걸로 봐서 얘도 뭔가 조각을 여기다가 상감으로 한 것 같아. 진짜 잘 만든 것 같죠, 그렇죠? 아래 토끼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이 베개 한번 볼게요. 항문이 베개. 교과서에 나온 거 찾아보고 있어요. 항문이 베개. 여기 하나 나오네요. 딱 청자 상감 궁모란 이거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같죠? 청자 상감 궁모란 절지 운항문이 베개 편인데 항문이 베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비슷한데 좀 달라. 그죠? 비슷한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베개를 한번 쳐볼까? 그냥 항문이 베개라고 치지 말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베개라고만 검색을 해볼게요. 베개 온갖 베개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국립중앙박물관에 2개밖에 없네, 베개가. 아니네. 얘가 아닌 거 여긴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표주박 모양 한번 검색해 볼게요. 표주박 모양. 표주박은 왠지 많을 것 같은데. 표주박을 검색하면 엄청 많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걸로 찾아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만 표주박이 59개가 있어. 한번 뭐야? 너 왜 나왔어 이거? 표주박 청자상감 모란문이니까 이건가 보다. 청자상감 이건 국화문인데? 국화문이 이거 아니고 요거 아래 건가? 모란 이건가? 얘 같아요? 얘 비슷하죠? 얘인 거 같지, 그지? 얘인 거 같아. 높이는 34.7cm고 국보네요, 국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약간 뭔가 묻었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항문이가 상감 기법으로 뚜껑도 이렇게 있네요. 뚜껑도. 넘어진 뚜껑을 뺄 수가 있구나. 뚜껑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군. 이 3D로도 볼 수 있는데 한번 봐볼까? 3D로 보기.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진짜 웃긴다. 야, 3D로 볼 수 있어요. 3D로. 이게 바닥은 볼 수 없고 신기하네. 이게 3D로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다. 그렇군요. 이번에 뭐 찾아볼까요? 고리무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리무늬. 여기에 고리무늬 검색. 고리무늬 국립중앙박물관에 2개가 있어요. 뭐야, 없어. 참. 없네. 없어. 고리무늬라고 치면 안 되나? 뭐라고 쳐야 돼? 투각이라고. 투각이라고 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52개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 투각이 안에를 뚫었다는 얘기구나. 찾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찾았네? 청자 투각 의자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는 이제 고리무늬 의자라고 써 있고 보면
오, 그렇군. 아래는 이렇게 돼 있군. 그렇군. 그런 것이군. 이거 뭐야? 진짜 의자야? 앉아서 쓰는 건가?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뮤지엄에 들어와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자는 다른 그릇에 비해 어떤 점이 우수할까요? 라고 했는데 뭐 높은 온도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뭔가 잘 안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잖아, 그치?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귀족들의 안 깨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던지면 다 깨진 것 같고 그냥 만들기가 어렵고 뭐 되게 뭐라 그랬어. 어떤 점이 우수할까 이러면 만들기가 어렵고 아름답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름다워요. 고려 귀족들의 모습 상상하기. 다음 글과 사진을 보고 고려 귀족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민가 50채를 헐어서 태평정을 짓고 쓰레기네. 그 곁에 유명한 꽃나무와 기이한 과실나무를 심었으며 진기하고 아름다운 장식물을 좌우에 늘어놓았다. 약간 귀족들의 사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자의 남쪽에는 못을 파서 관란정을 지었으며 이 못이라는 거는 이런 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관란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정자 같은 거 지었나 봐. 정자 같은 거. 북쪽에 지은 향이정은 청자로 지붕을 덮었다. 이 사치의 끝이구만 이거 아주. 사치의 끝이야 사치. 청자 기와. 와 대박. 이건 진짜 비쌀 텐데. 항아리 뭐 이런 거 있고요. 다음 청자의 용도를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청자 배 모양 얘 뭘까? 여러분 혹시 선생님 맘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변기. 그리고 얘는 뭘 것 같아? 얘는 뭐라 쓸까? 얘는 약간 침 뱉는 그릇. 뱃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뱉어요. 다양한 용도의 청자를 본 뒤에 생각과 느낌을 써봅시다. 뭐라고 쓸까 이거? 변기나 침 뱉는 그릇을 보면서 이런 것도 청자로 만들다니. 이런 것도 청자로 만들다니 놀랐다. 놀랐어요. 그리고 청자가 사용된 곳이 많아서 그러니까 기와 같은 데도 썼잖아. 사용된 곳이 많아서 신기했다.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말 쓸까? 청자가 아름다웠다.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청자를 깨트리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을 것 같았다. 청자가 많이 비쌀 것 같았다. 이런 얘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물관 한번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구경하시면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냐면은 다음 시간에는 팔반대장경 얘기를 보내요. 대장경이 어떤 건지 기대 한번 해주세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